아시아나를 비롯한 LCC 주가들의 시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업에 대한 기대치,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체크해 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자료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산업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이번 3분기 20% 정도 하회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보다 첫 번째, 올해 1분기 이미 리오프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미국 쪽의 최대 실적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분기, 앞으로에 대한 기대 모멘텀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CG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바로 여행 소비 심리입니다. 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행에 대한 소비 심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미 많이 1분기, 2분기에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권에 대한 수요가 나왔지만 이 해외여행에 대한 대기 수요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충분하기에 항공주에 대해서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와 함께 오늘은 특히나 LCC를 비롯한 대형주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합병 관련된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이사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곳에서 이 화물 매각을 비롯한 합병에 관련 뜨거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물론 시장에서는 통과든 불발이든 향후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울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LCC의 시세가 돋보였는데요. 오늘의 시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특히나 이러한 이슈 속에서 대형주 아시아나 그룹주의 시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갔고요. 아시아나 항공 12%, 그 밖에도 지난주 금요일 영업이익 최대 실적을 냈던 에어부산은 6%, 오늘도 그러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A항공, 진에어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에 대한 전략도 궁금한데요. 고수님들 낱낱이 알려주세요. 네, 아시아나의 주인을 아시나요? 예, 이 노래 알고 계시죠? 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신 거지? 이유를 좀... 웃겨서. 웃겨서요? 제 노래가 웃음을 드렸다면 저는 좋습니다. 자, 아시아나의 주인을 아시나요? 아시아나의 주인이 대한항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사회가 열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화물 사업의 매각 수순을 밟게 되는 내용인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아시아나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아시아나에 관련돼 있는 화물 사업을 매각할지 여부를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화물 사업부를 팔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EU에다가 제출을 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하게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오후 2시면 관련한 결정이 나올 텐데 뭐 시장에서는 이미 화물 쪽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의 급등,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장 초반에 올랐던 것 대비해서는 좀 윗꼬리를 많이 달기는 했습니다. 주가가 24% 넘게 올랐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아시아나 이름이 붙은 종목들,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DT 등을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함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대한항공의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관련한 그룹주의 급등을 우리가 뭐 어떻게 의미를 좀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 피인수를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대체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 쪽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합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하잖아요. 왜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이걸 좀 장기적으로 봐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항공주 관련돼서 크게 메리트가 부각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주가의 상대적인 하락세 그리고 상대적인 약세,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급등은 좀 같이 올라주면 좋겠는데 이게 인수를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과연 이 대한항공에는 호재라고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화물 사업을 매각을 만약에 임순재 교수님 네.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일단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화물 사업부가 이제 거부가 된다, 매각이 거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대한항공과의 합병은 일단 무산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과정에는 이제 운항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국가들이 이제 합병을 허가를 해줘야만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라도 합병을 반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합병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EU, 미국, 일본 이렇게 이제 세 개 국가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EU 같은 경우는 양사 합병을 위해서 시장 경쟁 제한을 이제 요건을 해소하는 것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물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양사 간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화물의 어느 정도의 이제 비중을 줄이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화물 부분의 매각이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EU가 합병을 거부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사 간 합병은 일단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EU가 합병을 승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일본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합병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만약 이제 합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아직 시장에서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제 독자적인 생존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채 지금 규모가 지금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관련된 이자만 6천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단독으로는 진행하기는 좀 생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화물기 관련된 부분도 수익성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 상당히 좋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가 지나면서 작년 올해 지금 화물기에 대한 이제 매출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화물기 비행기의 연령도 지금 20년을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화물기 관련된 부분의 매출 성장세가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독자 생존을 한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수익성의 개선 부분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사회에서 아마 매각을 동의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혹시나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아나 사내 이사 중에 한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매각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퇴한다라고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표결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 그 결과의 추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장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의 사실 화물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그런 항공기도 문제고 이게 더 이상 성장을 할 만한 그런 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떼내도 될 만한 그러한 사업 부분이 아닌가. 과연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또 2시에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 이슈 외에도 항공 산업 전반적으로 좀 실적을 보죠. 지금 실적 시즌인 가운데 항공 쪽에 있어서의 실적 3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LCC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부산이 최근에 이제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네. 3분기 매출액이 2,3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33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154억 원까지 포함을 하면 전년 동기 매출액 대비 95.8%나 증가한 수치,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에어부산 잘 내용이 나오고 있고 LCC 업계 제주항공 이런 쪽도 지금 탑픽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금 합병 이슈 때문에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국제선 여객수나 이런 것들 올해 8월 국제선 여객수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보면
2019년 8월에 대비해서 올해 8월이 한 87% 정도 올라왔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과 놓고 보면 더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까지 전성기에 비해서는 한 87% 수준인데 이건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뛰어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항공 전반적인 수요는 탄탄하다. 다만 이제 국제 유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4분기에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이것만 좀 체크하면 될 것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아주 순항 중입니다.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 보시는 네. 항공주는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을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수요를 많이 받았고 그 전부터 이제 뭐 선반영에서 오른 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행 수요가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주가는 꺾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반영된 측면은 있고요. 미리 반영이 네, 있다. 반영된 측면이 있고 아까 중국이나 이런 거하고 진짜 오공하고 하는 거에 본격적인 거가 캐파가 증가되고 하려면 모든 거는 해가 바뀌어야지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좀 빠르면 4, 4분기부터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약간 범피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조그맣게 LCC하고 대한항공 같이 큰 데하고는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대한항공하고 이게 큰 주식을 쫓아가야 될지는 그거는 약간 퀘스천업을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갖춰 나가면서 네. 부족한 걸 메꿔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LCC와 또 기존 좀 대형 항공사에 관련해서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우리 김장렬 고수는 대한항공 인수 성공 기대감을 쫓아서 글쎄라고 의견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무산되면 기회는 다시 안 온다. 임순재 고수는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최선이다. 이재규 고수는 대한항공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